안녕하세요. 깔루와 조지희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아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마다 부모님께 물어보는 아이들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엄마 이거 몰라요. 아빠 이거 몰라요. 모르는 문제는 무조건 부모님께 물어보는 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 이야기는 초등, 중등, 고등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아, 고등. 해당이 안 되나요? 고등학생 아이들은 부모님께 안 물어보는 경우가 사실 더 많긴 하죠. 아이들이 보통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야, 일단 별표해.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가고 일단 풀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모르는 거는 별표해. 이게 과연 좋은 방법일까요? 제 생각에는요. 바로 별표를 하라는 거는 좋지 않아요. 이거는 아이에게 빨리 포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읽어봤을 때 한 번에 직관적으로 번뜩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별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별표를 하라고 하기보다는 3번 정도는 시도를 해봐라. 그리고 그 흔적을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죠? 바로 수학 노트입니다. 대부분 아이들이요, 특히 초등 때에는 풀이 과정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럴 때는 사실 그냥 바로 문제집에 풀어도 괜찮죠. 상관없어요. 풀이 과정이 짧으니까. 그런데 3학년 이상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떻죠? 이제 풀이 과정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 끄적, 저기 끄적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고요. 내가 찾은 실수, 그 오류를 찾으려면 내가 어떤 순서로 이렇게 적어놨지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다가 시간이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 노트에 문제를 풀이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 내가 생각한 첫 번째 방법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뭐 1번 이렇게 써놓고 첫 번째 방법으로 이렇게 쭉 풀다가 답이 안 나오고 틀렸어. 그럼 그 과정을 지우면 안 돼요. 지우면 안 되고 바로 두 번째 생각한 방법으로 다시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3번 정도를 시도를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좀 진짜 모르는 걸 수도 있잖아요. 자, 모르는 게요. 아이들이 크게 한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 모르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요. 이 문제의 개념이 어려운 경우, 내가 이 개념을 전혀 모르는 경우, 그렇게 해서 문제가 틀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개념을 설명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문제가 길어요. 그리고 문장제 문제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문식성이나 문해력과 관련될 수 있는데 한글은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을 뜻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개념을 연결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개념들을 본인 스스로가 응용하고 융합해서 풀어내야 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좀 꼬아놨다고 하죠. 그런 문제들도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모르는 문제가 생겼을 때 엄마 아빠에게 SOS를 바로 청하기보다는 일단 3번 정도는 꼭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해보세요.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제일 나쁜 건 뭐냐면요. 일단 야 별표하고 다음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 좋을까요? 아이가 일단 풀어보는 시도를 하지 않고 물어보는 것과 스스로 풀어본 시도를 해본 다음에 물어보는 것이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께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어쨌든 제가 앞서서 말했어요. 3번의 정도를 한번 3번 정도는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 물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친절한 설명, 특히 부모님께서 굉장히 수학을 잘하시거나 꼼꼼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아이들에게 정말 문제 하나하나를 끼고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문제는 아이가 스스로 읽어야 하는데 부모님께서 문제까지 다 읽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점점 수학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는 거라고 의존하는 경향이 점점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 때에는요. 아이가 스스로 혼자 앉아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갖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물론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지켜보지 않으면 멍하니 있거나
또는 어떻지만 딴짓을 하거나 그래서 부모님께서 감시를 하러 들어가는 경우는 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이가 수학 문제 풀 때마다 옆에 딱 붙어서 1번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2번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은 앞으로의 그런 수학을 굉장히 의존도를 높일 수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야생동물을요, 그냥 바깥의 환경에 내버려 둬야지. 얘를 우리가 집에서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야생성이 떨어지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것도 공부도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하잖아요.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스스로 공부하기 가장 쉬운 과목은 바로 수학입니다. 다른 과목보다 정말 자기주도가 필요한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적절한 시간을 배분하고 그리고 적절한 양을 아이에게 주어져서 그 시간만큼은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처음에는 친절하게 설명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엄마 아빠 설명 안 해줄 거야. 너 알아서 해버리면 아이가 너무해. 여태까지 계속 도와줬잖아.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너무한 건가요? 도와주는 게 너무한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설명은요, 엄마 아빠가 하는 것보다는요, 아이가 하도록 하는 게 더 좋아요. 자, 아이들이 엄마 나 이 문제 어려워요. SOS에 청했어요. 그리고 야, 원래 네가 풀어야 되는 거야. 엄마가 도와주면 안 된대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한번 슬쩍 보세요. 한번 일단 슬쩍 보시고요. 이 문제가 어려워? 하고 물어보세요. 어떤 부분이 어려운데? 무엇 때문에 어려운 것 같은데? 아, 몰라. 일단 다 모르겠어. 일단 어려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이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아이가 소리 내어서 읽게 꼭 시켜보세요. 소리 내어서 읽어도 아이가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문장을 한 문장 한 문장을 끊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도 모른다면 우리가 의미별로 단락을 끊어서 그 해당되는 뭐 시기나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는 방법을 가르쳐줘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럴 때요, 설명을요, 엄마가 하는 것보다 아이가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제의 한 줄을 아이가 스스로 읽고, 엄마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이렇게 아이가 설명하게끔. 그러다 보면은 아이가 이렇게 문제를 읽고 설명하다가, 아, 알았다. 엄마 이제 가. 나 이제 알았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설명하도록 해도 좋다. 그리고 모르는 문제는 아이들이 조금 약간 도전의식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틀리는 거 싫어하는 아이들. 예. 내가 틀리는 거를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들. 그리고 이 문제 틀리는 것 자체가 내 스스로의 그런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일단 어려워 보이면 도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책도 있잖아요. 틀려도 괜찮아라는 책을 많이 보여주라고 하잖아요. 틀려도 괜찮아. 뭐 어때? 자, 수학은요.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세요. 모르는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수수께끼 풀듯이 미로찾기를 하듯이 보물찾기를 하듯이 그 답을 해결해 가는 그 과정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를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만약에 수학시험 100점 맞아왔어요. 그럼 우리가 막 와 잘했어. 다음 넘어가. 정말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해줄 게 아니라 특히 틀렸을 때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가 너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굉장히 좋은 문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너가 더 알게 되는 점이 더 많겠지. 자, 공부는요, 내가 모르는 과정을 점점 줄여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모르는 문제를 발견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요, 스스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자, 수학은요, 부모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다음에 또 틀려요. 예, 우리가 다음에 또 틀리지 않으려고 이 어려운 문제를 다시 또 공부를 하고 또 반복을 하고 그 유형을 찾아서 또 풀고 이런 과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 유형에 익숙해지게. 근데 부모님께서 도와주면 처음에는 아, 그렇구나.
결국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답을 맞추기를 원한다는 거죠.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싶은 그런 아이들의 마음과 부모님의 마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요. 부모님께서 가르쳐주면 또 틀려요. 그거를 부모님과 아이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가르쳐주면 나중에 이 문제는 또 틀릴 수 있대. 그러니까 우리 한번 조금 더 생각해보자. 그리고 좀 더 어려운 게 있으면 그때는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도와줄까요? 풀어줘야 돼요? 모범 답안 예시로 풀어줄까요? 아니죠. 개념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개념이 나온 책들을 제공을 해 주는 거죠. 그 정도면 됩니다. 자, 아이들이요, 모르는 문제 만나면 일단 짜증이 나죠. 우리도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때요? 여기가 아파요. 막 쥐가 나, 여기가. 그쵸? 아우, 괴로워. 막 스트레스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그래요. 근데요, 공부는요, 몰라서 본인이 답답해 봐야 합니다. 답답하고 궁금해서 내가 스스로 찾으려고 했을 때 그때 더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찾다 보면요 답이 계속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죠? 왜 안 되지? 에이 나는 이제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사람이라면 포기하기보다는 내가 그동안 짜증을 내고 괴롭고 답답하고 막 이거 찾던 과정이 아까워서라도 조금 더 찾아봐요. 또 조금 더 찾아보고 다시 시도해보고 이런 끈기가 생각보다 아이들이 있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안 줘서 그렇지. 시간만 주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나중에는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다 말았어. 드디어 찾았어. 이런 성취감을 얻게 하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처음엔 짜증이 나고 괴롭다가 답을 해결했을 때 그런 통쾌함, 이런 상쾌한 그런 느낌. 와, 뭔가 나의 고민이 다 해결되는 그런 느낌을 맛보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작은 성공의 그런 경험을요, 자꾸 쌓이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뭘 알 수 있냐면, 좀 짜증이 나는데, 좀 하다 보면 답이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성취를 자꾸 맛보고 싶어서,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어려운 문제에 조금씩 도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시간을 주세요. 아이들에게 시간을 주시고 그런 짜증내 하는 모습조차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너 왜 짜증내고 그래? 이러면 안 돼요. 그 모습조차 아주 귀엽게 보고 우리 아이가 머리를 쓰고 있구나. 저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문제집의 난이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모르는 문제. 아이가 현재 풀고 있는 문제집에서 모르는 문제가 50% 이상이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거는 의지가 생기기는커녕 사실은 의지가 막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가 그래도 한 30% 이내에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선택을 해야 아이 좀 풀맛이 납니다. 다 맞추는 문제집은 좋은 문제집이 아니라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난이도를 적절하게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 집중 시간을 정해 놓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앉아서 혼자 문제를 못 푸는 아이들은요. 좀 이렇게 부모님이 없으면 이렇게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혼자 방에 있는 걸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집중 시간.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5분 동안 이거 한 문제를 잘 해결해 보자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점차 시간과 양을 조금씩 늘려가 보는 거죠.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해요. 이거 다 정답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 본인께서 이제 취하고 싶은 것들만 취해 보시는데, 일단, 엄마, 나 모르는 문제 있어요. 그럴 때, 별표하고 넘어가. 별표하고 선생님께 물어봐. 요거 두 가지만 안 해도 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모르는 문제를 아이가 도전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런 풀이 과정을 적게끔 그런 환경 만들어 주시는 거. 무슨 환경이죠? 수학 노트 주시란 얘기예요. 수학 노트에다가 문제를 적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을 그림이든 시기든 이렇게 적어보는 그런 연습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모르는 문제를 물어봤을 때 무조건 야 엄마는 몰라 안 가르쳐 줄 거야 하지 마시고요. 필요시에는 개념을 설명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격려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가끔 저희 아이와요,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많이 합니다. 할 수 있어? 하이파이브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럼 표정 시큰둥해요. 정말 될까? 이렇게 하는데 일단 엄마 아빠한테 화이팅을 받고 나면 조금 의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꼭 성공해 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